예, 안녕입니다. 이 서미트 와가지고 계속 청중으로 관전만 하다가 이 선수가 됐는데, 에, 우리 김석준 대표이사님이 저도 좀 관전만 하지 말고 이 참여, 이 신참여 정부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저도 이 총장님들 앞에서 제가 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발표 내용은 사실 좀 약간 좀 그 우리 주제에 맞춰서 좀 인위적으로 이 제목을, 주제를 제가 상생이라는 주제를 하나 내세웠고요. 사실 한국장학재단을 우리 404개 대학과 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재단의 이사장으로 와 보니까 겉으로는 서로 총장님도 저를 뵈면 아이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또 뭐 고맙다고 그러시고, 또 뭐 총장님뿐만 아니라 학생 처장님들, 또 제가 장학과 직원 선생님들, 현장 중심 제가 이 경영을 주창하면서 이제 막 간나 뵀는데 겉과 속이 다르시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러신데 이제 진짜 좀 친해져서 속마음 얘기하라 그러면 다 이거 저 장학재단 좀 저희들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또 학생들도 나를 안 받은 학생들은, 못 받은 학생들은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게 겉으로는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 장학재단의 임직원님들에게 다 모두 올해는 전체 다 대학으로 가야 된다. 대학에 가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정말 이 장학금 집행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뭐 개념이 머릿속에 계속 융합만 얘기하고, 또 우리 총장님들 계속 융합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뭐 앞에 내용들을 제가 이 PPT 별로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이버대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공유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이 상생하고 뭐 유사 개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학문 분야나 대학의 커리큘럼은 이제 이 전문화에서 갈 때까지 이제 사실 전문화로 갔고, 다시 회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합을 이제 추구하자 그래서 융합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이나 학과에서 대학 내의 컨셉은 제가 보기엔 뭐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아마 융합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학이 사실상 과거에는 이게 상하탑 대학 안에서 하고 대학 독자적으로 대학의 주체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와 또 이 정부에 지금 종속되고, 오늘도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 우리 그 대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이 결의문도 이제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좀 발표하자라고 아까 제안하셨듯이, 결국 이 정부하고의 관계만 좀 사실 초점을 뒀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또 현재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이 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뭐 우리는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중앙집권적 시스템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딱 화두가 되고, 지방은 이 수도권과의 너무 격차가 양극화되어서 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선진국은 사실 뭐 특히 미국은 워낙 그 타운 자치부터 해서 뭐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 지역 분권화가 잘 형성된 나라인데,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죠. 뭐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이 조금 다른 유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그 우리 사회도 이제 특히 대학이 급격한 양적 팽창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역이 이제 4대 6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학의 급격한 설립이 지역에 많이 설립돼 있고 지역 안에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글 속에나 PPT에 있지만은 뭐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은 뭐 실리콘밸리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 충남대학 오덕성 총장님이 첫날인가요? 둘째 날 발표하셨듯이 결국 이 대전 세종과 이 충남 충청 지역의 캠퍼스에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충남대 뭐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어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 사실 정부와 중앙 정부하고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고 그 동안에는 지역 사회나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제 사실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에 비춰서도 그렇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을 또 인재 육성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 아까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대학신문 요즘에 발간한 것에 김상곤 교육감이 인터뷰에서 일면에 있던데 사실 이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뭐 된다고 그러고 안 되더라도 아마 뒤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교총 회장 할 때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저하고는 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실 노선 뭐 어프로치는 완전히 달랐지만 서로 상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패러다임을 지금 주목을 우리 총장님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분이 교육감 하실 때 이 초중등 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 오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옛날엔 초중등 교육,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그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도약의 발전에 교육이 힘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힘의 원천은 저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하게 실현했고 그 실현의 원동력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했지만 실제로 정착을 시키고 완벽하게 그 100% 사실 문해력을 만들 수 있는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그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했거든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했거든요. 공평하게 모두가.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면에는 뭐 사교육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변질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의 바탕으로 사실 초중등 교육에 모두 집중돼 있바람에 이 고등교육과 관계를 설명을 잘 못했고 대학 입시만 자꾸 얘기를 하고 대학 입시를 변화하면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통해서 초중교육을 변화시키겠다. 아주 새로운 시도, 사실 좀 굉장히 쉬운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대학도 그랬고 또 정책 당국인 정부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학이라는 곳이 앞으로 지금 아까 대학 내에서는 그 컨텐츠는 뭐 융합학문 또 학문의 변화 발전을 융합으로 보지만 저는 이 밖으로 보면 대학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생의 개념을 우리 대학 간의 관계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관계, 아까 우리 저 공유경제 하실 때 그 연합대학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클러스터도 필요하고, 저는 이 한 대학의 우리 총장님들께서 지역사회 이제 리더시지 않습니까?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조금 이 대학의 문제는 이렇게 포괄적인 제가 상생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 장학재단을 정책을 또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장학재단을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서로 서로 이 이몽도 하고 전혀 이 상생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 총장님들 뵙고 또 대교협 모든 행사에 제가 찾아뵙고 총장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뵙는 이유는 서로 이 장학재단의 존재와 대학의 존재가 서로 어떤 역할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는 뭐 기본이고, 컨텐츠, 한국장학재단의 컨텐츠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질적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게 이제 거기 자료에 있는 첫 번째가 지방인재장학금입니다. 이 지방인재장학금을 굉장히 형식화를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바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게 그냥 좀 여러분들 좀 나눠주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방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 대학생들 중에 진짜로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냥 지방인재라니까 지방대학에 있는 분들 다들, 그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지방대학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가장학금을. 그래서 지방인재장학금에 제한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그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국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발전시키는 이 상생적인 그 컨텐츠가 거기에 장학금의 정신에 포함하려면 그냥 성적 가지고 이렇게 교육부가 성적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성적은 내가 30%만 하고 70%는 그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화 학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그러니까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헌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을 대학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했는데 교육부가 크려 우겨서 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이 공격성이 좀 강한 편인데 공격을 해도 이 공공기관장이 완전히 의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총 회장할 땐 제가 갑이었는데 그래서 과장 사무관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제가 밀어붙이다가 그래서 절충점 찾는 게 정치적으로 5대5로 5대5로 했는데 좀 늘리려고 하여튼 이번 새 정부들은 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적이 아니라 대학에서 특성화 학과에 있는 학생들 중에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계속 올해 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방인재 장학금. 그래서 더 계속 증액시켜서 대학에게 저희는 그 가교 역할을 정부와 국회로 하고 대학을 위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대학에게 계속 지방인재 장학금을
드려야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학이 기여하는 저희 장학재단도 기여를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상생 대학과의 관계에서 지방 대학과의 관계가 되겠죠. 이 와 보니까 이 수도권 대학은요, 이 장학재단을 좀 우습게 하더라고요. 지방 대학은 좀 저희들 좀 겉과 속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데, 그래서 이 수도권 대학 염재호 총장서부터 제가 만나가지고 요번에 이 뭐지 저희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일부러 제가 이 고려대학 이거 와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기 워크숍이라 이런 거를 뭐 어디 저 다른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뭐 강당을 빌려가지고 무조건 대학에서 된다. 그래서 대학 강당을 에 가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고려대학 요 강당이 크게 있더라고요. 한 1,500명 들어가는. 그래서 고려대학에 가서 이 고려대학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국가장학금 유형 성적 가지고 안 하고 이 장학금을 뭐 획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장학금 모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잘했느냐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폴리티컬 이슈화한 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여하튼 굉장히 획기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좀 이 사립대학 중에 특히 수도권 이 사립대학들이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는 이제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두 번째로 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자체들의 지금 17개 광역시도와 230개 시군구에 학생들의 장학금을 다 주류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어려운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대출을 받으면 점점 원래 7.8%였다가 지금 2.5%까지 내려갔지만 사실은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빚이 돼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빚져야 화이팅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는데 빚이 조금 있긴 있어야지 화이팅하는 건 맞는데 하여튼 학생들한테 야단 좀 엄청 맞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걸 자극을 받아서 이 무이자로 방향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자만큼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제가 이 상생적 관계에서 지자체와의 관계를 대학교는 아닙니다. 이건 대학교는 대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생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 17개 시도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6개 시도 지자체 단체와 3분의 2 이하 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다 면제해주는 지원해주는 그 지역의 학생들 출신 학생들에게 그런 이자 지원 사업을 제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 시군구 광역시 모두 다 이 이자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춰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17개 광역시는 제가 협약을 교육부 장관하고 할 때 약속을 했고 그래서 3년인데 제가 반을 해가지고 1년만 하면 그냥 다 올해까지 하면 다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월달에도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그 협약을 이미 약속했고요. 한 서울시는 굉장히 커서 한 꽤 됩니다. 한 10몇억을 지원하게 해서 이자를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경영 아이디어를 내고 협약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총장님들께서 대학이 개별적으로 이 민간 장학재단에 교내 장학금에서 외부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근데 이 민간 장학재단이 최근에 너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이유형 장학금을 대학에게 이제 5대5 매칭으로 이렇게 해줘서
등록금 억제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만든 공공의 적이죠. 이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유영 장학금 5천억을 무기로 해가지고 교육부하고 장학재단이 공모를 해가지고 대학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장학재단 이사장이 이거 했다가 근데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서 제가 새 정부에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도 제가 뭐 형님 동생 한 사이인데 제가 얘기를 좀 해서 이유영을 이제 교육부는 좀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새 정부는 조금 이따 제가 새 정부에 대한 이 장학 정책에 대해서 조금 총장님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야또 요 부분 좀 마저 말씀드리면 민간 이유영과 연결시켜서 총장님들께서 한 4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이상은 아마 여력이 안 되실 거예요. 교회 장학금 끌어들이고 교내 장학금 확보하고 그 등록금에서 결국은 장학금 포션을 해야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응 매칭 펀드를 주니까 사실 먼저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고 손 들여서 많이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력했던 것에 그냥 대비해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합니다만 한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 민간 장학재단이요 활성화가 막 돼야지 지역사회든지 어딘지 여러분들 대학과의 관계 상생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민간 장학재단이 우선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는 데는 회사가 자기 회사원들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 장학 정책, 장학금에 대한 재단의 방향이 어디냐면 초중등 교육에 포인트를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 가장 눈뜬 사람은 누구냐? 내가 와서 장학재단 이사를 보니까 SK예요. 아시다시피 성경 고등교육 장학재단 있잖아요. 역삼동에. 그 최종현 회장님이 우리 저 최태원 회장님 참 선친이 대단한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 인적 네트워크를 원래 이미 알아가지고 고등교육에 우수죠. 지금 대한민국 슈퍼 엘리트들 중에 SK 지원받는 굉장히 사회 분야에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삼성보다 SK가 훨씬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2세대 이재용하고 제가 보기에 최태원 회장 중에 최태원 회장이 참 선친 도움을 많이 훨씬 뭘 자원이야.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인재 육성을 제대로 한 거죠. 이 기업에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게. 그러니 그 외에 모든 장학재단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좀 국가로부터 지금 그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사립대학하고 좀 비슷하게 국가에 오해된 방향이 이 장학재단을 해놓으면 다 편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도를 뭐가 되냐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 기금을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자만 펀드라든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장학금을 계속 확충시켜야 되는데 다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 장학재단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민간 장학재단을 다 저기 대한민국에 이제 조그만 군소서부터 아까 성경장학재단이라든지 뭐 롯데장학재단에 이런 대기업이 약간은 비판을 받지만 사실 성격을 바꾸면 약간은 비정상이지만 어떤 정상적인 장학재단 아닙니까? 명칭은 다. 이 대기업서부터 아주 정말 군소에 정말 그 평생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장학 그 기관을 재단을 만든 날 대한민국에 지금 2,500개가 있는데 2,500개 중에 이 군소장학재단은 운영을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 그냥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하니까 장학기금이 알지만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없기 때문에 대학으로 또 이 유입되는 장학기금이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뭐 여기 다 뭐 총장님들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의 장학기금 특히 이 고등교육 인재 장학금들은 외부 장학금으로 다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현재 생존력을 상생적인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관계지만 민간과의 관계에서는 민간 장학재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장학재단이 민간 장학재단들을 가이드를 해야 된다,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이 민간 장학재단 협의회를 재단을 모아가지고 제가 2,500개를 한번 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협조를 안 해. 그래서 작년에 부거라고 해가지고 200개 모았습니다. 200개. 근데 이 대기업이 그래서 뭐냐면 인센티브가 뭐 없으니까 그냥 모아놓으니까 제가 그래 외람되지만 장학재단 전국 그 민간 장학재단 협의회 회장을 저를 시켜갖고 제가 공동 대표로 하자고 제가 같이 하는데 총대는 안 맬라고 그래요 다. 그냥 아니면 이사장이 하라고 그래서 졸지에 제가 그 회장이 돼가지고 지금 감사님은 또 상임 감사 제도가 있잖아요. 감사님은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그래가지고 진퇴양난이지만 제가 밀어붙이니까 이게 해서 올해 제가 목표가 500개입니다. 500개 장학재단을 모아서 그 모으는 힘으로 국회나 또 이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기금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장학재단 간 협력 관계는 뭐냐면 이 기금이 저는 뭐 그쪽 금융은 잘 모르지만 기금을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되면 그 손해가 안 들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학기금이 그 상당한 그 수준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의 그런 장학재단의 기금 운영을 그렇게 하면 자금 운용과 관련돼서도 그냥 지금 그냥 묶어놨거든요. 그래 뭐 경제 활성화에도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제가 좀 많이 설득을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홍남석 회장님 좀 대학신문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군소장학재단들은 제가 보기엔 이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창립을 하는데도 또 어렵습니다. 워낙 규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못하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해갖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즘에 교육부 말이지 약화돼 시키는 게 초중등 교육은 다 교육청으로 분권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요거는요 교육부가 귀찮아서 그런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자꾸 만들게 하는 아까 창업 얘기하고 우리 벤처기업 얘기했는데 민간 장학재단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운영을 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게끔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장학재단과 민간장학재단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3자 간에 3자 협의에 우리 지역사회의 그 재단에 장학재단에 대학과의 제가 이제 다 모으면 대학에 이게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개 다 모아서 총장님들이 직접 사정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 3자 간의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아까 얘기한 소두에 얘기했던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는 국가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진정으로 이 장학이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인 학생들에게만 직접 이 지급을 통해서 대학이 거치지 이 대학과의 유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상생 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장학재단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제인 상생을 제가 좀 실천한다. 그런데 역시 그 대학은 지역사회 중심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지자체 중심이거나 정부 중심 관주도형이 아니라 우리 대학 중심의 그 제가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어디 그 용어가 있더라고. 유니버시티가 SITY가 CITY로 바뀌네. 용어를 바꾸면 유니버시티가 돼서 지역사회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문재인 정부는 아마 교육 분야의 교육청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분권화를 가는 추세에서 대학의 주도권 또 주도적인 리더십을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뭐 우리 김석준 대표님이 정치 일을 한때 좀 하셨는데 뭐 총장님들이 경영자를 넘어서 좀 정치가가 좋은 의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치가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리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학문의 상아탑 세계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이 정치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정치가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주도적인 리더십은 우리 총장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듣게 오셔서 그런데 김인철 총장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ROTC는 제가 하나 위인데 우리 저 김인철 총장님 그 외국어대학이 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외국어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외국어대학이 고려대학보다 이 강당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외국어대학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들을 직접 하는 곳을 다 모두 대학을 찾아가고 제가 지금까지는 장학재단이 이렇게 대학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이렇게 받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기관이 되자. 그래서 하여튼 제 임기 동안에 모든 대학을 한 번씩 찾아가 뵙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관으로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상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